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하반신 마비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상간녀입니다. 하반신 마비와 상간녀라니 정말 제 인생의 파란만장함이 이 두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상간녀인 제 아내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또 좋은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당일 10중 추돌 사고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죠. 그때 아내는 팔이 부러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저는 신경을 다쳐 그만 하반신 마비로 이어지고 집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절 보고 우시고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못하신 채 아내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다고 다 제 잘못이라고 빌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때리면서 네가 어찌 그래, 네가 다쳤어야지, 내 아들 살려내 하고 쓴소리를 하셨고 상처 주는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내도 피해자였는데 말입니다. 결혼 생활 채 시작하기도 전에 정상인과 결혼했던 아내는 이제 평생 책임져야 할 장애가 있는 남편을 맞이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이 억지 소리를 할 때마다 아내는 제 잘못이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전 감싸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어머니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를 간병하면서 저희 집 일을 친정집 일처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병원에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저는 걷고 싶다, 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에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고 팔을 이용해서 약간은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에 저는 드디어 고대하던 퇴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퇴원 수속을 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당신 보고 우실지도 몰라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더 잘해드려요. 라고요. 저는 그 말에 멋쩍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집에 도착하자 절 보신 어머니는 아내에게 너 같은 것한테 우리 아들 내주는 게 아니었어 라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사지 멀쩡하던 놈이 일이 되었으니 아마도 어머니는 누구라도 탓하고 싶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내는 제가 남편 내조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라며 어머니를 안아주더군요. 그런 아내의 품 안에서 어머니는 엉엉 울기 시작하셨고 한바탕 울고 나셔서는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마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셔서 그러셨겠죠. 그렇게 아내는 정말로 저를 끔찍히도 생각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놓았더라고요. 화장실부터 거실, 제가 다니기 편하게 가구 정리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도 그걸 보시고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다니고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는 잠시 자신의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아내는 그날도 역시 제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받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뭐 종종 있는 일이었고 도와주시는 다른 선생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날은 저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저에게만 매여있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었기에 그걸 이용해서 혼자 한번 집에 가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는 고맙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돌아온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며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줘서 친구를 만났는데 술을 마시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면서 혼자 있는 동안 많이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불안한 아내의 표정을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단지 그동안 고생했을 아내 생각뿐이었던지라 뭔가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를 너무 갖고 싶다고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어서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와인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치고 난 이후 관계는 꿈도 꾸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뭐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도 약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기도 하다기에 한번 노력을 해보았고 저는 감각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 실망스럽기도 하고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아내는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며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이 너무 설레고 행복했고 아내는 저희 집에 전화부터 하더니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라고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이게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아내는 요즘 어머니와 아버님이 자신한테 잘해주신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미안했죠. 다른 집이었으면 더 좋은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었을 텐데요. 아내가 임신한 이후로 어머니는 정말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건, 사고들은 다 잊으신 채 앞으로 만나게 될 손주에만 온 정신을 쏟으셨고 그런 손주를 품고 있는 며느리에게는 더 정성을 다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아내가 만삭이 되었을 때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계를 한 날보다도 훨씬 일찍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내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전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예정일이 왜 이렇게 빨라? 그러자 아내는 예정일은 예정일이고 언제든 태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뭐 미숙아로도 태어나고 하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좀 이상하잖아. 우리 관계한 날이 언제인데 이게 그렇게 되냐고.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얼굴을 바꾸더니 그럼 이 아이가 당신 아니면 누구 애란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것도 아니고 하니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갔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와 저는 의구심이 들었기에 아이에게 정이 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이는 죄가 없는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우리 아이 예쁘지 않냐고 유난히 호들갑을 떨었어요. 저는 제 아이일까 싶은 의심으로 여러 사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차라리 궁금함을 빨리 해소해버리고 아내와 아이와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 와중에 아이의 이유식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집안은 당근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는데 아이는 별탈 없이 잘 먹길래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랑 할아버지는 못 먹는데 우리 땡땡이는 잘 먹는구나. 탈도 안 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애기가 아니면 누구 애기냐고 소리를 지르며 패약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그렇게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소리를 듣고는 어머니가 들어오셔서는 이게 무슨 소란이냐며 뭐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아내를 보고 너는 뭐가 그렇게 겁나서 그렇게 떠니?
이해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럼 답이 나오겠네. 어머니, 누가 뭐래도 이 아이 우리 아이예요. 건드릴 생각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저 검사 받으면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 그 귀한 아들 이혼남이라는 소리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더니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엄마도 저도 이건 못할 짓이라 생각하며 제 물건과 아이 물건을 챙겨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도착해서 열어보는데 정말 설마 했는데 유전자 검사표에 친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었고 이걸 같이 보신 어머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 아버지께 연락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오신 아버지에게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고는 서로 참담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저 같은 놈은 애초에 복이 없었던 건지 단순한 기절이라고만 생각했던 어머니는 그동안에도 아마 뇌혈관 쪽에 문제 신호가 왔을 텐데 본인이 모르셨던 것 같다고 하면서 혈관 하나가 터졌고 이걸 수술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출혈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수술실로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온 것인지 아내가 울면서 오더군요. 아이는 친구에게 맡기고 왔다면서 수술방 앞에서 어머니 하면서 우는데 너무 서럽게 우는 아내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어머니와 둘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나 보다 하고 있었죠. 그렇게 10시간여의 수술이 끝나고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불효했던 것만 떠오르고 어머니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기만 해 기다렸다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원망스러웠죠. 중환자실 면회 도중에 담당이가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잠깐 복도 쪽으로 나와달라고 했고 아내는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해서 그 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담당이는 저에게 그래도 수술이 잘 된 편이고 연세에 비해 회복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을 추스리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아내의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하며 아내를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어머니에게 씌워져 있는 산소호흡기를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확 쳐내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짓이야? 하며 들어가려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씌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 그 순간부터 그 여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인지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간호사 선생님이 급하게 오셔서는 이것저것 확인하시고는 큰 문제는 없는지 돌아가더군요. 전 제 옆에 아주 무서운 사람을 두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쫓아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용히 아내의 뒤로 걸어가는데 아내는 어머니에게 뭐라 중얼대고 있더군요. 당신이 우리 사이를 의심한 벌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네요. 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왔는데 제가 온 인기척을 느꼈는지 곧바로 얼굴을 바꾸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로 상담했냐고 묻더군요. 전 아내에게 엄마가 영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의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이혼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왜 하냐고요.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또 아버님한테 당했던 거 잊었어요? 그때 나보고 불쌍하다면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절대 못해요. 라며 거절하더군요. 참 이상한 게 정말이지 이 여자는 그 아이가 제 아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눈빛이며 모든 행동이 당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내와는 한 달이 넘도록 냉정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도 어떠한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웠지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무섭게도
저에게 극진하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아내는 그 사람을 확인하고는 놀란 듯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네, 제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이죠. 아마도 영영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니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바로 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으신 뒤 내 아들 다리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애 가지고 장사하고 감히 나를 죽이려고 들어? 이 우명하고 무시무시한 년아. 그리고 들려오는 대답에 저는 정말 너무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머리를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발악을 하며 말을 하더군요. 지금 누굴 탓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지. 그나마 명줄이 길어서 하반신 마비로 끝난 줄 아세요. 내 덕에 당신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사는 줄 알아, 이 미친년아. 전 그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고 싶었습니다. 이젠 정말 이 여자와 끝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 여자에게 던졌습니다. 그걸 확인하더니 아내의 표정은 굳어지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서 잘못했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절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여자였기에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고 아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상태였죠.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갔고 다음날 아내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출근하라고요. 저는 하반신 마비 이후 출근을 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왜 오늘 안 오시냐고 웃으며 말하네요. 조정기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이혼은 이루어졌고 아내였었던 그 여자는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여자도 저도 결국엔 각자의 부모님 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제 인생은 잘못된 것일까요? 생각하면 끝없는 어둠뿐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